충북 음성에 사는 윤주희 씨. 유기견이었던 또또를 입양해 4년째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1년 반 전이니까 장염으로 한 29만 원, 중성화 수술한 걸로 한 30만 원 정도 나왔고 거의 그냥 조금씩 이걸 따지다 보면 한 달에 못해도 병원비로 한 4, 50만 원은 나가지 않나. 피부에 염증도 심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또또. 그런데 병원비보다 더 큰 고민은 믿을 만한 동물병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아이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데 그런 데를 가고 싶어서 돌아다녀봤어요. 돌아다녀봤는데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고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거리가 좀 멀어도 옮겼어요.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마음고생을 했다는 사람 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고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선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선 씨는 올해 13살이 된 강아지 보리, 12살 고양이 콩이와 중학교 때부터 함께 살았다는데요. 어르신들이네. 지난 1월 반려견 보리가 큰 수술을 받았답니다. 노견에게 흔하다는 악성 종양, 비만 세포종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아하, 아이가 좀 들어. 수술 전에 이제 아무래도 암이니까 전이가 됐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를 찍고 그다음에 전신 CT 촬영을 했어요. 하이 등급이 나오면은 이게 재발이랑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거하고 무조건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가 낮은 등급으로 나와서 항암은 안 하게 됐어요. 힘든 치료를 잘 견뎌준 보리가 고맙지만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 수술 전으로 수많은 검사가 이어지고 방사선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판독비에 입원 날짜가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병원비도 무섭게 불어났다는데요. 그렇게 수십만 원짜리 영수증들이 쌓이다 보니 지난 몇 달 사이 영선 씨의 통장에선 순식간에 550만 원이란 거액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속상한 건 이게 수의사분 말도 다 너무 다르고 또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고를 때 사람 병원처럼 가격이 표준화돼 있지 않잖아요. 되게 다양한 기준을 보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가족 같은 별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망설임 없이 치료를 선택했다는 조인섭 씨.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가장 문제는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거. 사람 진료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됐다고 해도 좀 비싸다는 거. 별이의 몸에 혈관 육종암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된 상태.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술도 하고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그랬어지고 10년 동안 그냥 5천원 정도만 주세요. 이 정도 나와요. 수백만 원짜리 진료비 영수증. 그 안에 적힌 세세한 항목들이 조인섭 씨는 봐도 어렵기만 하다는데요. 실제로 아픈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영수증마다 보이는 X선 촬영 항목의 액수가 우리가 확인한 것만 한 장 촬영 기준으로 16,500원부터 39,600원까지 천차만별. 동물병원마다 지금 이제 가격의 편차가 좀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사를 진행을 했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컷당 평균 가격이 28,000원 정도 됐는데, 최저 11,000원에서 최고 77,000원까지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부 체온파 같은 경우에는 최저 15,000원에서 최고 9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무려 한 6배 정도 나는 것으로 조사돼서 동물병원마다 들쑥날쑥 제각각인 진료비. 제작진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직접 동물병원에 비용을 물어봤는데요. 소형견에 흔하다는 슬개골 탈구 수술. 3.5kg 정도 되는 푸들인데요. 슬개골 탈구 2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저희는 비용이 70만 원대 나오거든요. 한 140만 원 정도 전후 이렇게 병원마다 생각하시면 될 다 거예요.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40만 원까지 최대 2배 차이. 그렇다면 반려동물에게 필수라는 중성화 수술은 어떨까요? 동물병원 몇 곳을 찾아가 암컷 소형견을 기준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쭙게. 우리 딸내미 중성화 수술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5kg가 안 되면 25만 원이고요. 25만 원. 15만 원. 그렇다면 다른 동물병원은 어떨까요? 중성화 수술을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할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애는 한 42만 원 정도. 여기 더 비싸. 현종, 몸무게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2만 원. 이번엔 규모가 큰 2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더 비싸지 않을까? 중성화 수술 때문에요. 네, 여자애고. 어. 25만 원부터 59만 원까지 최대 2.7배. 이렇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면 소비자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동물병원 찾았다가 사람 병원보다 더 비싼 비용에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비용 자체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고무줄 진료비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요? 1999년까지는 그 국가에서 표준 수가제를 적용을 해서 진료비를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99년에 표준 수가제를 폐지해서 이제는 자율의료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마다 각자 진료비를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걸까요? 올해 1월에 수의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해서는 수술의 필요성, 후유증, 비용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진찰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사전에 그 동물병원 안에다 게시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법은 개정했으니까 이에 따라서 진료 항목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그다음 동물병원들이 이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